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럼 정말 예뻐요. 자기 자취방에 가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내내 감사를 다닌 거예요. 감사원의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 네, 안녕하세요. 삼청동에서 근무했었던 공무원 변호사입니다. 일단 정확한 제 신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2007년에 사법시험에 합격했고요.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5급 특채로 감사원에 들어가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근무했습니다. 2016년부터는 다시 대형 로펌으로 옮겨서 변호사로 활동했고요. 얼마 전까지 국내 3대 로펌에서 행정소송팀 파트너 변호사로 있었습니다. 요새는 공무원 수험 지도의 뜻을 가지고 다시 백수가 돼서 몇 달째 행정법 수험서를 집필 중이고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어느 학원에서건 강의를 하며 여러분들을 만나뵐 꿈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감사원 얘기할게요. 감사원 얘기는 진짜 할 게 많아요. 그리고 감사원은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을 출장 다니고 만나고 싸우는 게 본업이기 때문에 타기관 얘기도 할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 전국 모든 종류의 공무원과 공기업 직원을 다 접하는 게 그게 직업인 게 감사원 공무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유튜브를 오늘 처음 찍어보는데 앞에 직장인 공부법 그거 영상 하나 찍었더니 진이 다 빠지네요. 점심부터 찍었는데 지금 한밤중이에요. 그래도 오래전에 감사직 수험생분께 유튜브로 답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더 미룰 수가 없어서 오늘 찍습니다. 일단 오늘은 제가 약속드렸던 받았던 질문에 대해 말씀드리고 앞으로 긴 시간을 갖고 하나하나 풀어갈게요. 감사직 궁금하신 여타 수험생분들도 다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감사직 안 궁금하신 분들도 공무원 수험생이라면은 혹은 그냥 행정부가 궁금하신 그런 분들도 들어보면 아마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빨리 갈게요. 질문 1. 7급 공채로 들어가면 다른 급수와 업무의 차이가 있나요? 감사원 조직은 과단위예요. 과장은 3급 혹은 4급이 하고요. 4급 중 아직 과장 보직을 받기 전의 분들을 수석감사관이라고 해요. 정식 명칭은 4급이 감사관, 5급이 부감사관, 6급이 감사주사, 7급은 감사주사보예요. 근데 감사원에서 너는 감사주사보님, 너는 감사주사님, 당신은 부감사관님 이런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5, 7급을 퉁쳐서 감사관님이라고 하고 4급은 좀 예우를 해줘야 되니까 수석감사관이라고 해요. 과장님과 수석감사관님이 지휘하에 5에서 7급이 동등하게 감사실무를 해요. 왜 5와 5급에서 7급 명칭이 퉁쳐지겠어요? 하는 게 같으니까 그래요. 다만 과에 따라서 2인 1조로 출장을 다닌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때는 5급이랑 6, 7급을 묶어서 5급이 조장, 6, 7급이 조원이 됩니다. 또 감사 주제별로 그 실무를, 그러니까 각각의 감사관들이 해온 감사를 이제 묶는 그런 실무 총괄을 하는 주관자라는 게 있는데 이건 5급이 해요. 그런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5, 7급이 거의 동등하고 또 독립적으로 일하는 분위기라는 게 타 부처와 가장 큰 차이 중 하나입니다. 7급은 그 외로 서무 업무는 추가돼요. 정확하게는 이제 막내, 가장 늦게 들어온 사람이 하는데 대부분은 7급이 막내예요. 6급이 막내인 경우도 있어요. 아무튼 막내는 서무가 돼서 과의 각종 행사를 챙겨야 되고 출장비 신청, 정산 등 행정적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질문 2. 경력직으로 들어오는 경우 과 배치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회계사, 세무사, 간평사 등 어떤 경력을 가지고 라이센스를 가지고 들어온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 같은 변호사도 많아요. 제가 감사원에서 감사원 전체 등산회랑 변호사들의 모임 그 두 개를 동시에 맡아서 총무를 했었어요. 등산회는 사실 그 높은 분들 많이 나오는 큰 조직이거든요. 근데 등산회 모임에 모든 종류의 자격증 소지자가 다 있었어요. 그리고 변호사 모임은 변호사만 50명이 넘었어요. 감사원은 다른 전문 부처의 잘못을 지적하는 곳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전문화를 요구받고 있는 조직이에요. 박사들도 많아요. 경력직으로 들어오면 아무래도 과 배치에 영향이 있어요. 이제 저 같은 변호사는 법무과, 회계사, 세무사분들은 재경국이나 결산, 간평사는 국토부, 공공기관 감사국에 한 번은 배치될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과는 순환하기 때문에 결국은 다양한 과를 경험하게 되고요. 감사원에서 좀 성장한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공무원들이 그 감사관 하면 좀 무서워한다. 그러려면 회계사다, 전문가다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다 희석이 되는 거고요. 결국은 지자체 전문가다, 철도 전문가다, 한전 전문가다 이렇게 행정 단위나 산업 분야, 피감 기관별로
전문 감사관이 나뉘게 됩니다. 공식적인 거라기보다도 일종의 훈장 같은 거죠. 사실상 인정되는. 질문 3. 출장을 얼마나 가냐? 이걸 진짜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우리 뭐 감사 채팅방뿐이 아니더라도 정말 많은 분들이 여러 경로를 통해서 저한테 나 이런 질문을 너무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일단은 출장을 가는 과랑 안 가는 과가 있어요. 안 가는 과는 감사원 내부 행정을 맡는 곳이에요. 가는 과는 외부에 나가서 감사를 해오는 곳이고요. 그래서 내부 행정을 맡는 과는 뭐 예를 들면 인사과 같은 데죠. 그런 데는 뭐랄까요? 뭐 이렇게 많지는 않지만 당연히 그렇다고 뭐 아주 적지도 않고 본인이 원할 경우 어떤 사정이 있다면 뭐 예를 들어 출산이라든지 어느 정도 이제 그런 과에 배치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외의 과들은 출장을 가죠. 네, 감사원 출장을 간다 하면은 크게 3개예요. 감사원 감사는 예비조사 출장, 그리고 자료수집 출장, 본감사 출장 이렇게 3개인데 지금은 이제 좀 이원화가 돼가지고 예비조사랑 자료수집을 합쳐서 이제 그냥 자료수집 하나로 보고요. 뭐 본감사 이렇게 이원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큰 감사 한 주제당 이러한 자료수집 출장이랑 본감사를 합해서 50일 전후를 생각하시면 돼요. 1년에 뭐 큰 감사 한 2개 정도 그 정도 하면은 100일을 넘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내부에서 과가 갈리면 만나기 힘들어요. 맨날 누군가는 어딘가에 출장에 가 있어요. 내가 감사원에 삼청동에 있으면은 쟤랑 오랜만에 밥 먹으려고 해보면은 걔가 출장을 가 있던지 걔가 와 있을 땐 또 내가 나가고 이렇게 교집합이 되는 시기가 많지가 않아요. 그 우스갯소리로 감사원 직원은 삼청동 근처가 아니라 서울역 근처에 집을 잡아라 이런 말이 있어요. 맨날 KTX를 타고 어딘가를 가니까. 제 후배는 이제 봄에 꽃 피는 거 보고 나갔는데 잠깐 딱 얘기를 하면은 감사원이 정말 와보신 분은 알겠지만 정말 예뻐요. 하루 이게 올라가 보시면 그 안국역에서 이렇게 올라가 보시면은 감사원이 이렇게 보이잖아요, 우측에. 근데 보통 사람들은 감사원이 그 신문에 나오는 그 사진 차로 올라가다가 우측에 있는 그 낡은 그 본관 건물 그게 감사원이라고 생각하고 뭐 건물이네 하고 이렇게 가는데 사실은 그 안을 들어가 보면 또 넓은 세계가 열려요.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운 그 잔디와 그리고 그 잔디를 이제 둘러싼 이게 건물들인데 밖에서 잘 안 보여요. 근데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결혼식도 많이 하는데 봄이나 이럴 때 결혼식을 하면 정말 예뻐요. 그리고 사실 그 감사원 본관 건물 맞은편에 이제 우체국 있고 그런데 그 건물도 감사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제 잘 모르죠. 거기 이제 주차장도 있고 그런데. 그리고 이제 그 조금 아래쪽에 옛날에 이제 숙소가 있었는데 이제 어린이집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바뀌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때 얘기는 뭐 직원들이 여러 가지 얘기는 있는데 아무튼 뭐 지금 그래요. 근데 감사원이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냐면은 정말 그 환경 자체가 하나의 복지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아름다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그 북촌 한옥마을 근처에 있고요. 제가 2012년 4월에 면접을 봤는데 행정에 관심이 많이 있어서 감사원에 기회를 주셔가지고 변호사 특채 기회를 주셔서 그때 면접을 보러 갔었는데 그 어떤 삭막한 그런 변호사의 업무를 하다가 감사원의 그 인사동, 그 삼청동의 풍경과 그 흐드러지는 벚꽃, 막 잔디 이런 걸 보니까 여기가 서울인가 정말 면접을 보고 나와서 그 낮에 그 길을 걸어 내려가는데 난 여기를 정말 너무 다니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네, 얘기가 새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제 출장 얘기로 돌아갈게요. 제 후배가 그렇게 아름다운 꽃이 피는 거 보고서는 출장을 갔대요. 근데 가보니까 계속 새로운 출장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팟으로 감사를 다니는 과였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나갔는데 나중에 이제 감사원에 돌아와서 자기 자취방에 가보니까 눈이 내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1년 내내 감사를 다닌 거예요. 굉장히 드문 경우고 이제 그렇게 1년 내내 감사를 다닌 거예요. 근데 그 친구는 이제 좀 특이한 과에 특이한 상황이어서 그랬던 거고 약간 이제 점조직처럼 이런 특별한 감사를 하는 곳이어서 그랬던 거고요. 보통은 그 정도는 절대 아니고 1년에 한 뭐 100일 전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감사를 하는 과와 감사를 안 하는 과가 이렇게 순환을 하기 때문에 사실은 감사하는 사람들은 출장에 어느 정도 이골이 난 사람들이라 감사를 안 하는 과에 또 오래 바꿔주면은 좋아할 것 같죠. 싫어해요. 빨리 감사를 나가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또 근질근질 합니다. 그래서 뭐 근질근질 할 때쯤 다시 또 출장을 나가는 과에 가고 뭐 이렇게 돌아가요.
근데 이것도 출장 기조가 있어가지고 뭐 시기나 원장님이나 총장님 철학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는 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물어보시는 게 출장 다니면 힘들까봐 물어보시는 거죠. 근데 안 힘들어요. 와보면 알아요. 의외로 사람들이 진짜 별로 출장 안 싫어해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오히려 사람들이 출장을 너무 많이 나가려고 해서 문제가 되고 통제하려던 시기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들이 뭐랄까요? 좀 감사원에 대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출장이 많은 거는 안 좋은 점 중에 하나다, 뭐 이런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반면에 감사원은 뭐 굉장히 권력기관이어서, 그리고 공무원 위의 공무원 내지 공무원을 감시하는 공무원이니까 뭐 그런 거에서 어떤 뭘 권력이라고 뭐 표현을 해야 되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 느낄 수 있다. 그게 뭐 장점이다. 근데 저는 또 그게 또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거랑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하나씩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산직 TO 물어보신 분이 있는데, 정말 죄송한데 제가 이것 때문에 인사과 후배한테 전화도 해봤는데 일단 전산직을 뽑긴 뽑아요. 계속 뽑는데, 근데 이걸 감사원도 뭐 TO를 신청해서 하는 거라 뭐 딱 떨어지게 뭐 뽑는다? 몇명 뽑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더라고요. 네. 뭐 질문 받은 거는 어느 정도 말씀드린 것 같고, 제가 한마디만 더 하고 끝낼게요. 제가 감사원 얘기를 하니까 좀 신나가지고 말이 많았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건 제가 하는 얘기는 아니고 제가 이제 존경하는 국장님이 해주신 얘기인데, 감사원은 크게 보면은 1차장, 2차장, 공직감찰본부장 이렇게 3명의 1급을 기준으로 나라를 이렇게 나눠서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감사원을 바라보면은 뭐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뭐 또 기조실장님도 있는데 감사원 내부를 맡으시니까 여기서는 이제 좀 논외로 하고요. 예를 들면은 1차장 산하에서는 재정, 금융, 공공기관, 2차장 산하에서는 복지, 행안, 지자체, 국방, 본부장 산하에서는 특별조사, 감사청구, 심사 이런 걸 맡아요. 심사청구 같은 거는 여러분도 이제 그 행정심판 배울 때 아마 조금 배우실 거예요. 감사원이 하는 일 행정법에 2개 나오죠. 심사청구, 변상판정, 예, 징계요구, 처분성 있어요 없어요? 뭐 이런 거 나오죠. 당연히 없어요. 요구잖아요. 요구, 징계가 아니에요. 근데 미안해요. 그리고 좀 다시 정리할게요. 1차장 산하에서는 재정금융 공공기관, 2차장 산하에서는 복지행안 지자체 국방, 본부장 산하에서는 특별조사, 감사청구, 심사 이런 걸 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기재부, 뭐 공정위, 국세청 이런 게 이제 1차장, 복지부, 행안부, 지자체, 국방부 이런 게 2차장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원 배치도가 사실은 정부 조직도를 매핑한 거예요. 그래서 정부 조직법이 바뀌면 감사원 배치도가 이렇게 바뀌어요. 그거에 따라서. 그래서 감사원에서 20, 30년 근무하시면서 1차장 산하의 그 과들, 2차장 산하의 과들, 본부장 산하의 과들을 이렇게 두루두루 다니다 보면 어느 순간 나라가 이렇게 톱니바퀴처럼 움직이는 그 지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마 기재부도 비슷할 거예요. 거긴 나라의 모든 곳에 이제 돈을 나눠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도 마찬가지로 오래 근무하면은 그런 게 이제 보이겠죠.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냐면, 감사원 일은 정말 보람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아무나 하면 되는 일이 아닙니다. 저는 제가 오랫동안 생각한 또 다른 꿈이 있어서 나왔지만, 객관적으로 감사원에 대해 묻는다면 뭐 월급을 얼마 주냐 이런 걸로 따질 수 없는 직장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무슨 영화에서 보면은 그 황정민 씨가 뭐 그런 대사를 하잖아요. 그 경찰로 나오면서 우리가 뭐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뭐 그러는데, 감사원은 돈도 없지 않아요. 그 공무원 중에서는 이게 꽤 많이 주거든요. 제 생각에는 깜짝 놀랐어요. 사실 전 처음에 가서 받고 공무원 이렇게 많이 받아? 이러면서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부하기 힘드신 게 당연한 거예요. 너무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야 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힘들더라도 그만큼 큰 일이, 큰 칼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시고 힘을 내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무턱대고 좋은 곳이니 열심히 해라 뭐 이런 말을 하려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감사원의 장점은 물론이고 단점, 정확하게는 특성이라고 말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인생을 걸고 뭘 하는데 정보가 없죠. 그냥 굉장히 공식적인 그런 정보라기보다 뭐 홍보, 그리고 또 반대로 굉장히 비공식적인 일종의 뭐 괴담,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되는 게 수험생인데요.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리고 제가 공유해도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는 앞으로 계속 감사원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수험서 막바지 작업 중이어가지고 영상을 자주 올리진 못할 것 같긴 해요. 오늘 해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네요. 지금 약간 거의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히는 올릴 생각입니다. 구독을 누르시면은 수시로 여러분들이 뭐 여기 들어와서 뭐 올렸나? 뭐 이렇게 보시지 않으셔도 영상 업데이트를 하면은 그 알림이 자동으로 갈 겁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원 변호사였습니다.